네. 자, 내일장에 뭘 봐야 할까요? 내일장 빅픽처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에이프릴 IR팀에서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최근에 그 비등기 임원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고, 그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요, 주가의 움직임은 하방 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6만 원 오늘 좀 그 근방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오늘 한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요, 9.58% 하방 변동이 나타납니다. 매도의 주된 사유는 각자 개인적인 사유가 크다,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상환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리포트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리포트에서 아직 덜 올랐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급적 움직임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현 시각 하방 변동 움직임으로 체크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속에서 저희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공시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여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소매유통 쪽에서 그 수급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유통주에서 기회를 보는 게 이어진다라고 보세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면에서는 뭐 유통주도 한 번 더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설 명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다음 주에는 아마 방송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주가 보통 강세가 되는 경우는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병반됐을 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여파들을 점검을 하면서 주가가 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실업률이라든가 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수표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실업률을 비롯해서 고용 경기가 뭐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처럼 미국 경기도 이제 관세 충격에 대한 어떤 여파들을 이제 흡수해가는 과정이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환율 문제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죠. 작년에 이제 환율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는데 다시금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를 지향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뭐 엔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등 이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식탁 물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재 물가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때가 보통 명절 전후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소매 유통 같은 이제 뭐 BGF 리테일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크게 보이는 반면에 뭐 이마트라든가 신세계 등 우리가 이제 명절 전에서는 이제 뭐 보통 뭐 연휴 때 대비를 해서 어떤 선물 품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접근하실 때는 우리가 추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을 위해서 또 이제 조카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려면은 오늘 또 이제 내일까지 또 수익을 또 내기에는 그렇죠. 좀 벅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를 많이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유통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마트, 신세계 뭐 이런 이제 기업들 외에도 지금 물류유통 쪽도 다시 좀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공용 유통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뭐 지역 상권을 많이 붕괴를 시킨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좀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온라인 유통을 더 성장을 시키는 데 촉진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만들었던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형 유통사들이 다시 한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결제주들까지도 지금 덩달아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택배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단기적인 접근의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까지도 좀 언급을 들어볼 수 있었고 인터넷 유통으로서도 네이버의 역할론을
또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소버린 AI 관련해서 좀 탈락했던 부분이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AI를 접목한 이제 마케팅 그리고 핀테크 부분에서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25만 원 선 내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중 28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한 번 더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네이버 우리가 이제 뭐 쿠팡의 대항마다라고 얘기를 나올 정도로 뭐 사실 온라인 커머스 쪽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평균 10% 이상씩 매년 꾸준히 성장을 했던 기업인 만큼 올해도 그 성장세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말고도 이제 정통 유통주를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마트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역 상권 붕괴 관련돼서 이슈가 좀 컸던 기업 중 하나가 사실은 이 이마트입니다. 뭐 과거 이제 호남 권역, 특히 이제 전북 권역에 이제 이마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뭐 상권이 많이 붕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양보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협상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이마트가 없는 곳이 지역 상생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뭐 익산 까르푸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대형 마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제 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접근성이 크고 또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이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또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지역 상생 경제와도 또 여부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뭐 이제 단중에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목표가 13만 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와 또 네이버까지 여러분 앞으로의 관심 종목으로 잘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도 섹터가 큰 퍼포먼스, 주가적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혼조세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오르는 종목의 수가 오늘 더 많았습니다. 지수 분위기는 혼조이지만 종목별로는 또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오늘이기도 했네요.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마무리는 혼조권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쪽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강세로 출발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코스피 쪽에서도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매물이 좀 나오면서 막판에는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대형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쪽에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결국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낙폭이 좀 깊게 좀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지수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상승, 강보합 정도에 그쳤습니다. 5,301선에서 코스닥은 결국 1% 정도의 낙폭을 유지하면서 1,11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1원 20전 정도 하락했습니다. 1,46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수급적으로도 좀 엇갈렸는데요. 메이저 주체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거래소 쪽에 매물을 크게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오늘도 9천억 원이 넘게 팔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대죠.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냈고요. 개인들은 3천억 원 가까이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었는데요.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서 중심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좀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 들어서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36% 정도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가 좀 있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6%가 넘게 밀렸고요. 이수페타시스도 3%가량 쉬어갔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3%가량의 최근에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각각 오름세 나타냈지만 알테오젠 2%가량 조정 나왔고요.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HLB까지 모두 다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금융과 증권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세가 좋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습니다. 조선해운 쪽 한번 볼까요?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이래서 2%가량의 조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도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LIG 넥스원이 오늘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대치 밑도는 실적 속에서 실망감 속에 오늘 4%가량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자동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는데 그 안에서 한온 시스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크게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알파 마이오와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보면 전반적으로 선별적인 흐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그룹주도 쉬어갔고요.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소비, 음식료,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시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 연휴 그리고 중국의 춘절 모멘텀들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1%가 넘는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장에서 소외됐었던 게임주들 오늘 오름세 체크되고 있고요. 지주사 쪽 그리고 통신주, 항공여행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 오늘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우건설도 20% 넘는 급등세에 한화생명도 12%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갤러리아까지 한화그룹주들 좀 순위권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체크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온시스템 등등의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휴림로봇이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삼표시멘트 오늘 4%가량 쉬어갔습니다. 나인테크가 두 자릿수 급등세 체크되고요. TS인베스트먼트, 플루토스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휴림로봇과 유진로봇 등등 로봇 관련주 일부 체크가 되죠. 유진로봇 20%가 넘는 급등세 확인되고요. 대동기어도 두 자릿수 급등세, 대주전자재료와 나인테크까지 순위권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수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재미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개별적인 종목군에서 많은 기회를 또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아까 전에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또 익절에 대한 욕구가 또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D+2일 날까지가 이제 현금 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내일의 공방전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자, 이 속에서 섹터별 전략을 잘 세워야겠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디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직접 챙겨 주셨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보는 건가요? 조선주 챙겨와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예측 다 됐었지만 컨센 하회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자, 컨센하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글로벌 수주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우리 디램 가격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조선 발주 같은 경우에는 2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주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싼 값을 부르는 게 정상적인 영업일까요?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매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했던 어떤 컨센서스가 사실은 영업이익 부분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처럼 글로벌 조선 발주가
매수가 줄어드는 와중 속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27%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던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신주선 발주가 무려 35% 급감을 하게 됐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컨테이너선들 그리고 벌크선들 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주를 했던 내용들이 LNG선 그리고 VLCC 등 굉장히 이제 선박 마진이 굉장히 높은 선박들을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던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 한 해 주목해야 될 섹터는 바로 조선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 MRO 사업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방산 모멘텀들까지 바라보신다라면은 조선주들은 조정 시에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대표 종목군들의 차트는 거의 비슷해요. 양봉보다 음봉이 좀 더 많이 보이고 거래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다시 올라가려나 싶은 구간인데 이 속에서 탑픽이 있을까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 한화오션입니다. 지금 자리 예쁜가요? 네, 그렇죠. 뭐 아까 이제 하나 그룹들이 전부 다 네. 이제 상위에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아쉬움을 좀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12% 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생산성 그리고 안정화가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수주 모멘텀들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좀 발목을 붙잡았던 이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많이 완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언더금리로 발행이 됐다라는 점만 보시더라도 그만큼 이제 하나그룹에 대해서 특히 하나오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필리조선소에서는 지금 현재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막 60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뭐 기사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워낙 이제 미국 내에서의 시장 매출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좀 너무 첫 술에 배가 부르려고 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넌지시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LNG선 그리고 VLCC선에서는 강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특수선들, 특히나 이제 잠수함 수주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캐나다 사업 수주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이제 조선 외에도 우리가 오션 플랜트 그리고 해상풍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패키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16만 2천 원, 손절가 11만 4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캐나다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최근에 아찔하게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 전투 보이고 있는데 한미약품만큼은 플러스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잊을만 하면은 올라가는 게 한미약품인데요. 뭐 여전히 뭐 60만 원 이상까지는 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일단 3거래일 휴장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는 장중 매도를 내일 장에서 장중 매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는 여러분 판단 잘 내리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